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환자 경험 평가 대비 비대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해놓고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말로만 듣던 방송사고가 네,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장소를 끝에 옮기면서 그 장소가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곳이었는데, 그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 와이파이가 조금 변경되고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 설치를 했는데, 마이크 설치를 하면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이 있었고, 세 번째는 5시에 시작하면 당연히 4시에서 4시 반에는 오픈해서 저희가 상황을 좀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다 확인을 네, 다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네, 사과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한 이유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환자 경험 평가가 모바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조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와 함께 이제 진행할 병원들이 벌써 2022년 이제 한 11월, 12월에 이제 컨택이, 웬만한 병원들이 이제 컨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대구권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작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종합병원 전체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은 좀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네, 그렇게 돼서 고민이 많이 네,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후에 좀 뒤늦게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게 계약된 병원들께 미안하잖아요. 저는 일단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네, 거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멈추고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병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월 초까지만 제가 받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스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 직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직원은 더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 가능한 병원의 개수가 조금 한계에 좀 다다라서, 제 마음이 조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구권 선생님들께는, 제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함께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네, 워크숍을 처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2023년 환자 경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화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전화 조사로 진행하다가 이제 작년에 다른 방법도 좀 진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는 심평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컨대 이제 거의 모바일로 네,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다 환자들의 뭐 이메일 주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건 전화번호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 평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영역 그런 것들 내는 것들 보면 이 모바일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평가 UX, 네, 이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보는 네, 그런 과제, 영역 과제를 낸 걸 보면 네, 거의 이제 모바일로 갈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는 예산이 네, 지금 현재 나라에서는 예산 줄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을 더 늘려서 계속해서 늘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신병원에서 환자감 평가는 그럼 더 많은 병원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비용이라는 거는 어,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있잖아요. 네, 많은 병원 늘어날수록 그거를 조사 통계 돌리고 이런 것도 다 인력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모바일을 한꺼번에 진행이 확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예측컨대 좀 드려봅니다. 모바일 평가가 되면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바일 평가는 조사 기간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보면, 모바일 평가나 이틀, 3일 이렇게 되면 모든 평가가 다 끝납니다. 충분한 N이 있다면, 충분한 응답자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전화조사를 네, 달달이 조금씩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한 8월이 되니까 다 끝났었어요. 좀 N이 충분한 병원들은요. 늦어도 9월. 네, 근데 이 모바일 조사는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2월, 3월, 4월 뭐 이렇게도 어떤 병원들은 개선 활동을 좀 진행을 준비를 해서 네, 끝까지 12월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초반에 더 빨리 준비를 해서 네, 빨리 끝낸다는 생각으로 네, 좀 더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로드맵을 빨리 1월에 세우시고 2월부터는 도입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 평가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화 설문은 맨 마지막에 네,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잘 들려지게 되죠. 그런데 모바일 설문은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의 이 심리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반영해서 척도의 변경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4번이 가장 좋은 점수였다면 1번이 가장 좋은 점수가 될 가능성,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 문항은 네, 바뀌어지나요? 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 문항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것도 용역이 지금 들어간 것들이 없는 거 보면 이제 문항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항에 대한 이 변경을 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과제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법론적으로 좀 변경이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전 신평원 점수와는 좀 비교가 어려울 듯 합니다. 전화 설문과 모바일 설문의 점수는 좀 다릅니다. 모바일은 우리가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네, 익명성이 보장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평가는 다른 평가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해보시는 병원에서는 이전과 너무 점수가 달라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네,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께도 네, 이야기가 좀 되어지면 좋겠죠. 모바일 평가를 딱 했는데 이전 경영진은 재작년 네, 신병원 평가가 항상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낮아?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거 두 개 방법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모바일 평가가 더 점수가 낮대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월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로드맵을 다 세우세요. 이 로드맵 안에는 일단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CS를 올리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1년 동안 활동해도 많이 올라가야 뭐 1점. 네, 진짜 안 올라가요, 점수가. 근데 환자 경험 평가는 이 환자가 이 문항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CS는 그 이후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기식만 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런 보여주기식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문화가 자꾸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체감하는 CS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다 치우고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로드맵을 제가 지금 5월까지 세웠는데 5월 이후로부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5월까지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월에는 예산안, 이 전략이 나오면 결국은 예산이 함께 따라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된다. 사실은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예산안은 작년에 다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된 병원들이 다 이제 작년부터 예산안 세울 때부터 함께 이제 진행을 이미 이제 해와서 이제 끝난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1월이라도 네, 조금 세워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꼭 제가 아니라도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또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도 네,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셨다면 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처럼 네, 방송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병원에 사실 병원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병원이. 네, 그렇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 돈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한 병동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래서 괜찮았을 때 전병동으로 도입을 하시고, 네, 그렇게 교육과 캠페인을 함께, 네, 어떤 교육과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거를 네, 쫙 계획을 세우셔서 이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체 평가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으로 숫자로 보여주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치를 정하고 전 직원이 보는 거예요. 목표치까지 어떻게 가게 되나. 네, 우리가 조금 활동하니까 조금의 점수의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네, 계속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평가하고 그냥 경영진 올리고 끝.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선생님 자체 평가를 하시고 나서 전 직원 공유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요, 자체 평가 이후에는 이제 5월에 모바일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면 네, 스탑하시는 게 좋고요. 신평원에 정확한 평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정례 발표는 아마 3월 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2월 말에도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월 말에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시기쯤에 그런 보고 준비를 시작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바일 평가기 때문에. 모바일 평가로 진행하겠다 하면, 네, 이 시기 때에서는, 이미, 네, 개선 활동을 진행하면, 5월에 시작할 때는 조금 늦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자, 먼저, 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다 세웠어요. 네, 그러면 뭐부터 할까? 이 전략, 그 로드맵 1, 2, 3, 뭐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네, 이 함께 할 사람들을 제가 두 그룹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환자 경험 리더와 CS 강사요. 환자 경험 리더는요, 이 여러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그 많은 병동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고 그 많은 접점을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접점별 환자 경험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이 리더를 세울 때 중요한 건요. 그냥 세워서 끝. 네, 너 리더야. 네,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들이 될 일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네, 그에 대한 임무, 또 과제, 네,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CS 강사, 네, CS 강사가 원래 있던 병원들은 네, 이 CS 강사를 활용해서 환자 경험 평가 교육을 좀 진행을 하시고 이 CS 강사가 없는 병원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외부 강사 맡기든지 네, 지금은 그냥 하시면 네, 그냥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네, 담당자 선생님들이 네, CS 뭐 기본 강의 정도 네, 하시던가 네, 지금 모아서 한다? 네, 이건 굉장히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없다면 그냥 환자 경험 리더만, 네, 모으는 일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 점수만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후 차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전달과 차이 비교. 이거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잘 안 해요. VOC 공유. 네, 이 공유를 경영진으로만 올리지 말고 전 직원이 공유해서 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고안을 하셔야 되고 하나 좀 팁을 드리면 환자 경험 리더들이 이 VOC를 관리하시는 네, 것들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명확하게 우리 병원 지금 이 점수인데 네, 이 점수만큼이 지금 목표치야. 우리 지금 이만큼 다달이 지금 채워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전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거 중요성 알았어요. 그리고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떤 멘트, 어떤 캠페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로드맵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가려면. 세 번째, 환자 경험 평가 교육은 당연하겠죠. 네,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거. 그래서 웨린 사이트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환자 경험 리더 양성 과정, 그리고 CS 강사 과정도 있는데 이거는 환자 경험 평가에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은 네, 있는 병원들, 다시 말하자면 있는 병원들은 괜찮아요. 없는 병원들은, 이 CS 강사가 없는 병원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네, 이거는 후내년에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리고 스마트 리서치 프로그램은 제가 좀 돈 투자를 했어요. 재작년까지 번 돈을. 그래도,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해서 좀 투자를 해봤어요. 네, 1년 사용권인데, 1년 사용권 플러스 브리핑과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되고, 맞춤형 개선 제안까지 네, 이렇게 진행되고, 이거는 환자 경험 평가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이게 죄송하지만, 네, 대구려, 네, 요번에, 어, 함께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죄송해요. 사진 이렇게, 네, 허락을 그래도 받고, 네, 이렇게 씁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폴더를 다 하나씩 부서별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별 폴더에다가 설문지를 이 부서별로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요즘 QA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런 설문지 맨날 작성하고 잊어버리고 맨날 종이로 출력하고 이러잖아요. 모바일 설문지를 이 안에서 병원에서 만들어요. 병원마다 아이디를 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부서만일 거는 우리 부서만 보고 싶잖아요. 그 비밀번호 설정도 가능하고 폴더의 색깔도 예쁘게 바꿀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여러 개의 설문지를 다 만들 수 있고요. 삭제도 가능하고 이 안에서 구글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구글은 안 되는 게 통계 처리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다운로드만 가능한데 저희도 다운로드는 가능한데 통계 처리 이 안에서 다 돼요. 영역별, 문항별 점수 넣어서
또 이와 같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링크를 네, 문자로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환자한테 연결되게끔 네, 이렇게 붙이는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 이거 제가 이전에 외국인들 강의를 해보니까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우리 고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답변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네, 탁 누르면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탁 누르면, 그들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그 언어로 변경이 돼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탁 변경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언어로 이렇게 대답하면 네, 다시 들어올 때는 한국어로 또 싹 바뀌어서 번역돼서 들어와요. 네, AI를 좀 붙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환자 경험 평가 이게 문항의 맨 마지막에 항상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좀 적어주세요. 네, 이걸 넣었는데 환자들이 한 50%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분류화 시키면서 눈에 결절이 와버렸어요. 너무 네,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눈을 크게 뜨고. 네, 한 1만 개 이상을 막 이렇게 분류화 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AI를 달았어요. AI가 1차적으로 키워드를 분류화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2차적으로 제가 네, 분류를 하고, 네, 이렇게, 네, 분류를 하고, 뭐, 긍정, 부정,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담당자들의 시간을 좀 아껴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들이고요. 일단은, 네, 스마트 리서치 프로그램은, 네, 그냥 프로그램 사용만 아니고, 네, 환자 경험 평가를 대비해서 교육과 브리핑, 맞춤형 개선 제안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특히나 대구권 선생님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처를 알고 계시니까, 연락처도 오픈 다시 해드릴게요. 알고 계시니까 다 연락을 혹시 필요하시면 좀 저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갑자기 네, 이렇게 이제 환자 경험 평가가 조금 바뀌게 돼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저랑 뭐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이번 워크숍은 네, 이렇게 실시간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네, 좋은 전략으로도 좋은 점수를 얻는 또 선생님들이 되는 것들을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병원이, 네, 또 좋은 점수들을, 어,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도, 담당자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함께하는 병원들은 꼭 그렇게 네, 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